네, 세 번째 코너입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김영석 자문위원 오늘도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그 광고성 스팸 문자를 핸드폰으로 받았는데 예, 파이라는 코인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요즘 스팸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어떤 코인이에요? 일단 이 파이코인이라는 것 자체는 컨셉 자체는 네. 휴대폰으로도 간편하게 채굴을 할 수 있는 코인이다라는 걸 컨셉으로 해서 네. 나온 코인입니다. 네. 일단 이 코인의 사용처는 아직 그렇게 뭐 명확하지는 않고요. 네. 그렇다고 또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다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파이코인 자체가 굉장히 크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 인지도라든지 네. 이런 게 있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많이 또 인식을 하고 있어요. 왜? 네. 스팸 문자가 계속해서 쏟아지니까. 아, 근데 차단을 해도 또 희한하게 또 들어오더라고요. 번호를 바꿔서 보내니까요. 네. 자, 이 코인 뭐 채굴해서 뭐 어떻게 쓰는 거예요, 결국? 일단은 이 채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뭐 간편하다라는 네. 식으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 네. 자료 화면을 또 보시면은 제2의 비트코인이라고 돼 있네. 예, 알 수 있겠지만 뭐 제2의 비트코인이다. 네. 이 파이코인은 그리고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뭐 네. 가입만 하면은 쉽게 채굴을 할 수 있다. 네. 특이한 게 배터리도 잡아먹지 않고 데이터도 쓰지 않고 채굴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채굴을 하려면 엄청난 서버에 컴퓨터를 깔아놓고 전기를 참 많이 잡아먹고 있는데 예. 그래도 하나 코인 캣감 아닐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블록체인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을 했냐면 네. 이 파이코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궁극적으로 반대하는 깨버리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니 그럼 뭐 그 데이터도 안 잡아먹고 전기도 안 잡아먹으면 뭘로 채굴을 하는 거예요, 저기?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코인이 논란이 되는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예. 대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 파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다단계로 네. 많이 어떤 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파이코인의 주 투자 연령층이 일단 상대적으로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다라는 네. 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 파이코인을 그래서 채굴을 해서 어디에 쓸 것인가라든지 아니면 그 거래소에 상장도 되지 못했다. 근데 이게 가장 또 많은 비판을 받는 이유는 이 파이코인에 KYC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뭐 거래소라든지 재단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내에 KYC 기능이 들어간 건 또 이게 처음이라는 거죠. 네. 그 이 KYC 기능으로 뭘 할 수 있느냐? 네. 뭐 여권이라든지 그 자기 신분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또 취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취합을 해서 이게 메인 서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 파이코인을 개발한 사람들은 그걸 다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개인정보 탈취가 혹시 목적이 아니었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네. 다만 일단 이 파이코인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어요. 네. 이 파이코인이 국내에서 뭐 제대로 영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뭐 수많은 홀더들 그리고 이 지갑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죠. 그러면 네. 그 지갑 스프레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이익을 얻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럼 해외에서 발행한 코인인데 유독 우리 한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해외에서 발행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김치 코인이 네. 아니다라고만 생각하기가 굉장히 또 애매한 게요. 그렇죠. 이 우리나라에서도 한창 2018년, 2019년도에 좀 성행을 했던 게 네. 사실상 우리나라 재단의 코인인데 해외에 법인을 두고 발행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이게 해외에서 발행이 된 코인이라고 해서 이게 김치 코인 아니다,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 국내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은 이유는 이걸 가지고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서로 뭐 정보를 교류하고 같이 채굴을 하자라는 네. 그런 어떤 모임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핸드폰을 이용해서 채굴을 한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성 예. 아예 없나요? 현실성이 있을 수도 있죠. 네. 일단 핸드폰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컴퓨터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핸드폰으로 채굴을 해서 이렇게 쉽게 채굴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궁극적으로 이 코인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네. 의심부터 드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채굴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코인들도 계속해서 슈퍼컴퓨터를 돌려도 이 채굴 속도가 굉장히 더딘 네. 이유 자체는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이 코인을 채굴을 쉽게 만들어 놨을 때 51% 이상의 거버넌스를 한 집단이나 개인이 가지게 되면 그 네. 코인에 대한 어떤 그 화폐의 가치를 네. 굉장히 떨어뜨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채굴이 쉬워질수록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약간 이 파이코인은 도대체 이 토큰 생태계를 어떻게 구성을 했는가에 네. 대한 그런 어떤 원론적인 좀 의심이 많이 드는 네. 그런 프로젝트인 겁니다. 완전 비트코인의 제2의 비트코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완전 비트코인이랑 반대로 가고 있네요. 근데 이 제2의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뭐 서로 자기가 제2의 제3의 비트코인이다 네. 그런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렇게 이 자료화면처럼 책까지 내가면서 네. 하는 케이스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네. 자, 국내에 수많은 많은 그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또 다단계 논란까지 지금 휩싸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이 추천인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 나의 추천인 코드를 넣고 이 네. 추천인 코드를 통해서 채굴을 하게 되면은 좀 더 많은 코인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네. 그런 취지로도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이코인의 대한민국 커뮤니티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일단 뭐 처음부터 이 토큰 개요, 네. 코인 개요라고 해가지고 들어가면 휴대폰으로 쉽게 채굴할 수 있는 코인입니다. 네. 라고 돼 있어요. 그뿐입니다. 끝.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게시판 같은 데를 보면은 사람들이 뭐 저랑 같이 채굴을 해요 하면서 추천인 코드를 막 뿌려요. 제목부터. 네. 그럼 이 코인에 들어가서 같이 채굴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기자님을 뭐 데리고 왔어요. 네. 그럼 기자님이 채굴하는 코인이 뭐 한 10개 정도 된다라고 쳤을 때 전 기자님을 데리고 왔으니까 10개 이상 네. 기존에 뭐 채굴하던 양보다 더 많게 채굴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상 이게 핸드폰으로 진짜로 이 채굴 활동을 하는 건지 네. 자체가 굉장히 의심이 든다라는 거죠. 네. 이 다단계 논란이 계속해서 생기는 이유가 또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뭐 이 자료화면 한번 같이 네. 보실까요? 그 네. 자료 사진을 보시면 이게 핸드폰을 들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서로 이 파이코인을 네. 뭐 지갑을 열어놓고 핸드폰에 뭐 같이 파이팅하고 뭐 제 끝에는 있는 할머니도 계시고 하는데 하는 모습인데 네. 그 참 이런 말이 좀 아닌 말이긴 하지만 네. 사진만 봐도 어떻게 느낌이 좀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뒤에 보면 그 뭐 환영 파이코인 해가지고 그 저 현수막 사진이 지금 뭐 시청자분들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어색하지 지금 않습니까? 얼핏 보면 어디 뭐 식당 개업한 사진 같기도 하고. 일단 저 현수막 사진부터 자체가 저희 합성입니다. 뭐 합성이죠? 어떤? 일단 다른 곳에서 행사를 한 거를 네. 그 현수막을 네. 딱 저렇게 아, 저기 현수막이 실제로 있었던 게 아니고요? 저거 합성한 겁니다. 아, 저 현수막을 저기 붙인 거예요? 이게 합성으로? 주름이랑 명암까지 똑같이 해가지고 네. 다른 데서 행사를 했었던 그 현수막이 똑같은 사진이 있어요. 또. 정말 조악하다 그래야 되나? 예. 자, 그렇다면 다단계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추천인 코드를 넣는다. 이걸 다단계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추천인 코드를 넣는다라고 해서 무작정 이 다단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이게 코인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인 거죠. 왜냐하면 네. 이 엄밀히 따졌을 때 이 코인의 네. 기능이라고 한다면 코인의 기능이라든지 기본 구성 요소라고 한다면 이 플랫폼이 있고 그리고 네. 프로젝트가 있고 사실상 이 플랫폼의 비전이 네.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파이코인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핸드폰으로 아주 쉽게 채굴을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신용 등급 평가를 만약에 받는다라고 한다면 F등급도 못 받는 겁니다. 네. 왜? 코인이 아니니까. 아니, 코인 자체가 아니다. 코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 구성 요건을 못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이런 파이코인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들이 있나요, 지금 현재? 일단은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해외는요? 겁니다. 해외도 없어요. 어디도 상장이 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파이코인 커뮤니티에서는 파이코인이 얼른 상장을 했으면 좋겠다. 상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이제 호재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파이코인 자체가 장외 거래 플랫폼에서는 네. 또 거래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마저도 사람들이 KYC를 통해서 그 네. 자기 뭐 여권이라든지 어떤 신분 정보를 등록을 하고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개인 정보가 엄청나게 지금 유출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 겁니다. 일단 핸드폰으로 채굴을 한다 했을 때 네. 그 핸드폰으로 난 이 핸드폰으로 채굴을 하겠다. 네. 여기에 딸려 있는 개인 정보들이 많이 넘어갈 수도 있겠죠. 상당히 무시무시한데요, 그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건 좀 조심해야 되는 사안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법적인 문제 뭐를 봐야 될까요? 일단 이게 다단계라고 또 판명이 난다, 네. 그 법적으로 처분이 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 코인을 가지고 뭐 거래를 하거나 네. 아니면은 판매를 했을 때
그런 어떤 그 유사수신 행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특히 이 KYC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네. 일단 이 정보보호 네. 관련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도 이 법적인 처분을 좀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반대로 이 파이코인 같은 경우에 뭐 실제로 이 식당에서 네. 그 홀더나 커뮤니티 참여하고 있는 분이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 네. 뭐 이렇게 가격표 옆에 파이코인으로 하면 결제를 하면은 뭐 이 정도 결제를 해야 된다라는 식의 그런 홍보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 가입되어 있는 회원수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가입되어 있는 회원 수가 약 한 20만 명이 넘어가는 걸로 상당히 많이 지금 퍼져 파악되고 있네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파이코인을 스캠으로 규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스캠 코인으로 또 우량 코인이라고 또 보시는 또 홀더들은 있을 텐데 예. 공식적인 커뮤니티 입장은 어떤가요? 일단은 이 스캠 코인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뭐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아니면 뭐 각종 네. 뭐 사기 유사수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한 코인이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우량 코인이라고 주장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일례로 도지코인 같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도지코인은 정말 말 그대로 네. 장난으로 한번 거래해보라고 만든 코인이거든요. 개발자부터가. 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하게 되고 또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만 올라가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그리고 식으로. 가짜가 진짜가 되는 거네. 그렇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커뮤니티 측에서는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기에 뭐 이 방송도 그 관계자분들이 보게 된다라면 아마 굉장히 좀 많이 연락을 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파이코인의 어떤 뭐 공식 커뮤니티에서는 우리는 그냥 기다리자. 네. 기다리고 있으면 분명히 빗볼 날이 있을 거다. 혹시 백서는 보셨나요? 백서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그 공식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 한글 백서로 번역을 해놓은 게 있어요. 네. 근데 번역을 해놓은 걸 봐도 사실은 이 백서의 형태, 기본적인 형태도 갖추지 못했고요. 네. 제가 읽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엇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 네. 너무 좀 두서없이 썼다라는 내용도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F 등급도 못 받을 것이다. 네. 이게 회계 감사로 치면 의견 거절 네.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또 비슷한 사례가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끊이지가 않고 있죠. 이 코인 시장에서. 제일 유명한 사례가 캐시강 코인업 예. 사태. 이 코인업 사태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자기들이 이 코인 이름이 네. 월드 익스체인지 코인이었거든요. WEC. 네. 이 월드 익스체인지 코인을 사람들한테 막 판매를 합니다. 네. 코인도 판매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뭐 이 사람한테 그 뭐 이자라든지 네, 보상 체계를 주고. 보상 체계를 뭐 1.5배를 주겠다, 네. 2배를 주겠다 네.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했어요. 네.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여기에 몰려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에 있어서 이 캐시강 저 사람 이름이죠, 캐시강이? 닉네임이죠. 닉네임, 지금 예. 뭐 자료 화면에 저 왼쪽에 보시면은 저 사람이 이 본명이 강석정이라는 네. 사람이에요. 네. 개인적으로 저 사람을 한번 실제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 어때요? 일단은 굉장히 솔직해요. 네. 이거 빨리 코인 상장시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 네. 상장시켜달라. 네. 라는 식으로 제가 과거에 일하던 네. 거래소에 있을 때 뭐 직접 연락이 와서 네. 제가 이 캐시강 사무실을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네. 제가 돌아와서 처음 했던 말이 네. 이거 상장시키면 큰일 납니다. 네. 였어요. 예. 왜냐하면 이 유사수신이라든지 거기에 뭐 그 약간 광신도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자기 돈들이 예. 들어갔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회원들이 신도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이 파이코인도 비슷한 사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저 때는 캐시강이라는 총수가 있었잖아요, 수혜자가. 예. 지금 파이코인은 수혜자가 누군가요, 최종 수혜자가? 일단은 최종 수혜자가 저 뭐 플랫폼 자체 뭐 네. 개발한 사람이 개인 정보를 뭐 전 세계에서 네. 받아들일 수가 그게 있겠죠. 누구예요? 이게 이 스탠포드 출신의 뭐 네. 그 박사가 한 명 있어요. 외국 사람인가요? 외국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뭐 개발자라고 하는데 네. 이 사람 양력을 봐도 뭐 파이코인의 파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정말 그 얼굴 마담으로 사진만 갖다 놓은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건도용을 비롯한 테라 루나 사태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예. 또 제2의 또 테라 루나 사태가 터지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되네. 그러니까 제가 이 파이코인 관련해서 굉장히 좀 소름이 돋았다라고 표현을 네. 할까요? 예전에 한번 제가 지방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네. 갓길에 네. 그 작은 그 라보 트럭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서져 있는데 그 뒤에 현수막이 아주 조악하게 붙어 있어요. 네.
미래를 이끌어갈 파이코인 하면서 자기 추천인 코드하고 네. 전화번호하고 이런 걸 다 해놓은 겁니다. 아, 자기 추천인 코드를 넣고 개인들이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홍보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광신도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심각하네요. 예,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파이코인에 관해서 뭐 허위 호가, 매도 사기 등 뭐 여러 가지 잔잔한 또 그 사건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일단 뭐 이 파이코인을 둘러싼 어떤 사건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허위 호가라든지 그 자매거래 플랫폼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파이코인이 뭐 명확한 어떤 값어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뭐 5원이다 10원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상황인 겁니다. 자매거래 플랫폼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 한 300원까지 네. 띄워 올려요. 그리고 거기서 거래를 시켜요. 네. 그럼 300원의 가치를 갖는 코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또 이 매도 사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케이스들이 실제로 발견이 되었어요. 파이코인 같은 경우에 뭐 내가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파이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가 있다. 네. 대신에 음식값이 100만 원이니까 현금 100만 원에 파이코인 20만 원어치를 같이 결제해라.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네. 정말 말 그대로 음식값은 음식값대로 내고 파이코인도 나한테 줘라. 그부터 이해를 못 하겠네. 그래서 저 보다가 과연 이걸 재단 혹은 프로젝트, 플랫폼, 네. 이걸 재단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플랫폼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프로젝트라고 해야 될까 이걸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게 거래소에 상장이 될 수 있을까 그 어느 항목에도 해당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김영석 의원이 여태까지 출연한 방송 중에 오늘 강도 높게 제일 이렇게 높은 수위로 지금 규탄하고 계신데 예. 마지막으로 저도 궁수로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도지코인, 예. 지금 파이코인 이런 스캔 코인과 우량 코인들 결국 궁극적인 잣대 뭘로 봐야 되나요? 일단은 뭐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제가 그럼 반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자님께서 코인을 하나 사셨어요. 네. 근데 모두가 욕을 하고 있어요. 네. 만약 한 10,000원 가격에 네. 한 1,000개를 사셨다. 네. 그럼 1,000만 원이겠죠. 네. 근데 이게 한 2달 동안 계속해서 하락을 해요. 네. 그래서 1,000만 원 주고 산 코인이 네. 한 5,000원 네.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네. 전체 자산이. 네.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4개월쯤 되는 시점에 갑자기 이 코인이 10만 원 되고 100만 원이 됐어요. 네. 그럼 기자님한테 이 코인은 우량 코인입니까? 우량 코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딱 그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파이코인도 지금 오르면 결국 우량 코인이라는 얘기예요. 상장을 해야죠, 파이코인. 예, 상장을 해야 되고 첫 예. 번째 상장이 되면 또 올라야 되고 예.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기술 백서에 있는 그 내용대로 이행하고 그걸 실천하고 그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맞습니다. 일단 그 부분들이 뭐 재단이라든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네. 있어야겠고요. 네. 그리고 그 플랫폼을 어떻게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개발진의 역량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소식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 파이코인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저희가 더 질 높은 여러분들의 득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저희는 풍레이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